이번 시간에는 1920년대에 미국 장로교 교육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된 캐서린 길모의 삶과 사랑 그리고 선교 여정을 조명합니다. 그녀가 남긴 편지들을 통해서 당시 선교사로서 겪은 갈등, 인간적인 감정, 그리고 짧은 결혼 생활의 애틋함이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그녀의 편지들은 단순한 역사 기록을 넘어 한 인간의 감정과 시대의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에 묻힌 한 선교사의 삶을 함께 따라가 보세요. 오늘 이제 캐서린 길모어를 갖고 온 이유는 이제 좀 음, 책이 있어요. 음. 요 책인데 안 보여요. 조금만 위로. 아, 네, 사랑이 키티를 조선에 부르다. 부르다. 예. 이게 이제 그 캐서린 길모어가 23년부터 26년까지 음, 본국에 보낸 편지들을 번역한 책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다른 선교사들한테 음. 쿠사리를 먹거든요. 사리가 뭡니까, 박사님? 예. 그러니까 뭐 구, 아무튼 구찌를 네, 갈굼, 당하셨다. 갈굼, 네, 갈굼. 갈굼을 당했다. 예. 선배들한테 갈굼. 아이고, 네, 아니, 표준어 직장을 없어, 괴롭힘. 표준어. 괴롭힘을 당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편지 좀 괴롭힘, 그만 써라. 괴롭힘은 좀 약간 가혹행위 느낌이 나기 때문에 약간 무시와 멸시를 당했다 이러면 되겠네, 구사리면. 갈굼이 제일 딱 느낌은 예, 딱 와요. 좀 갈굼. 편지 좀 그만 써. 이제 이런 얘기를 음. 들었어요. 편지를 그만 쓰라. 네, 편지 좀 그만 쓰고 일해. 이제 이런 뉘앙스인 거죠. 왜요? 네, 편지를 많이 썼어요, 이분이? 네, 편지를 진짜 많이 썼어요. 누구한테? 그리고 이 사람 성격이 음, 원체 솔직하고 또 재기발랄해서 음, 편지가 읽는 재미가 아주 쏠쏠해요. 예. 음, 네. 그래서 그 굉장히 미시사적으로 이제 음,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는 과정이 어땠고, 뭐 이런 것들을 음, 볼 수 있는, 뭐 그런, 네,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 제가 일단은 사진을 공유를 좀 할게요. 좋습니다. 예, 사진 사진 공유 이런 거 보이시나요? 너무 좋아. 예, 제 이런 네, 말씀 드리긴 좀 그런데, 네. 훨씬 빨리 뜹니다. 저야 뭐, 그래요, 네. 훌륭합니다. 네. 네. 요거는 사라 누스라고 하는 음, 북장로의 선교사의 선교사 지원서예요. 선교사 지원서, 예. 네, 이게 맨 마지막 장이고요. 네, 북장로에는 이제 그 선교사 지원서가 음, 한 5페이지 정도 돼요. 이게 다 형식이 음,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음, 앞부분에서는 뭐 이름, 주소, 생일 뭐 이런 거 물어보다가 네, 뒤로 갈수록 이제 이 사람의 음, 그 신앙에 음, 대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재정 상태, 미국에서 아, 빚을 지고 있느냐, 그 어, 다음에 건강검진 받았을 때 이상은 없는지, 그 어, 다음에 생명보험은 가입이 됐는지 이런 음, 것들을 음, 써요. 음,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일하고자 하는 뭐 포부, 그다음에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을 적는 걸로 이제 끝이 나거든요. 네, 근데 들어보니까 감리회는 이런 서류가 없대요. 음. 감리회는 그냥 감독이 야, 쟤 괜찮다 보내 그러면 간대요. 우리는 감리회라는 이름 자체가 감독이 네네. 치리하는 그, 거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그만 뭐지 얘기해. 형식적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 서류는 잘 네,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네네. 그냥 선교사 개개인이라서. 근데 제가 이걸 갖고 온 이유는 음, 이 선교사도 오자마자 결혼한 타입이긴 한데 음, 맨 밑에 여기 있잖아요. 네. 예, 네, 요 부분. 예, 이제 예, 좀 쓸 줄 아네? 예, 예, 요 부분을 확대를 하면 예. 네, 이래요. 네, 이렇게 돼 어,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예, 요 내용이 뭐냐면 음, 선교지에서의 음. 결혼이거든요. 여기 내용이 이제 설마, 번역된 걸 보면 설마. 선교지에 도착한 직후 음. 독신 여성 선교사들의 빈번한 결혼으로 발생하는 현장 사역에 대한 심각한 당혹과 지원자들의 실망을 감안하여 예, 다음과 같이 진지하게 공고합니다. 네. 1. 현장에 도착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예. 우리 선교회 내에서 결혼하지 않을 것이며
도착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우리 선교회 밖에서 결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장로회 안에서 3년 이내에 결혼하지 말고 국장로회 바깥에서 5년 이내에 결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예. 두 번째, 네. 의료 선교사로 온 독신 여성은 현장에 도착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우리 선교회 안팎에서 결혼하지 않기를 바란다. 네. 의료 선교사는 더 중요하니까 5년 동안은 그냥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왜 할 수밖에 없냐면 이제 요거는 이제 사무엘 마페 선교사가 예. 이제 1890년 9월 15일에 보낸 보고서인데 여기 보면 잠시만요. 네. 어쨌든 여기에서 13명의 선교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선교부는 한국에 8명의 남자와 5명의 독신 여성을 임명했고 상당한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네, 이게 1890년이니까 선교 개시하고 5년 뒤의 얘기예요. 네, 근데 그러나 독신 여자 5명 중에 3명은 결혼했고 1명은 사직했습니다. 또한 가드너 목사는 사임했고 파워 의사는 파면되었으며 알렌 의사는 은퇴했고 헤론 의사는 사망했는데 이는 선교지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3명의 남자와 1명의 독신 여자와 헤론 부인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그 장로회는 감리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장로회는 결혼하면 선교사의 부인이지 독립된 선교사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로교 좀 그러네. 좋죠, 뭐. 그러니까 선교사 13명을 한국에 보냈는데 네네. 결과적으로 남은 게 4명인 거예요. 다 결혼해서. 여자는 다 결혼하고, 예. 예. 그리고 남자 의사들은 뭐 파면당하고 사직하고 뭐 은퇴하고 막 이랬으니까. 예. 그러니까는, 야, 결혼 좀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도 보면은 뭐 이게 와가지고 2년, 3년 내에 결혼하는 선교사들이 수두룩합니다. 처음 3명 결혼했던 여자가 감리교 선교사 벙커랑 한국 오는 배에서 눈이 맞아가지고 한국 오자마자 결혼했던 애니 앨러스. 그렇죠. 그 장감 커플이거든요. 정신의학교 설립한. 네. 그 다음에 언더우드 선교사랑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결혼한 릴리아스 호튼. 다 오자마자 결혼해. 네. 다 아니, 그 유명한 배가 분들입니다. 너무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의 여성들이 결혼에 대한 어떤 환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려고 애를 되게 쓰고,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그 신부의 그 하얀 드레스를 입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낭만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추구했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미국의 여성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한반도에서 최초의 서양식 결혼식을 하고 서양 그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아까 말씀드린 최초의 장감 커플인 벙커와 결혼한 애니 앨러스거든요. 근데 애니 앨러스가 결혼할 때 장로교 감리교 커플이라는 거야? 예, 장감 커플. 예. 근데 그 애니 앨러스가 결혼할 당시에 직분이 뭐였냐면은 명성 왕후의 주치의였어요. 근데 솔직히 애니 앨러스가 그 미국에서 의과대를 다니긴 했지만 졸업을 못했나 그래요. 그래가지고 의사 면허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한국에 와서 의료 행위를 했잖아. 그래서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지금도 시비를 거는 게 이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 그러면서 지금 서울대 의사학과에서 좀 막 공격을 합니다. 근데 뭐 솔직히 말해서 조선에 와가지고 미국에서 의사면허 못 받았지만 다 배운 게 있으니까 이제 한 거죠. 이제 그렇지. NLS. 뭐 아스피린 열날 때 아스피린 먹으면 내린다.
뭐 키닌의 뭐 이런 거 쓴다 이런 것만 알아도 한국에서는 굉장한 지식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간에 서울대에서 그 세브란스를 좀 이렇게 찍어 누르려고 하는 논리가 그거예요. 애니엘러스가 특히 그 의사 면허가 없이 한국에 와서 의료행위를 했다는 것을 아주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로 지적을 했죠. 근데 그 당시 그 무면허인 애니엘러스가 했던 일이 명성황후의 몸을 돌보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결혼을 이제 벙커 선교사랑 이제 결혼을 하니까 네. 한국에 온 직후거든요. 근데 네. 이제 명성황후가 이제 애니엘러스랑 친해졌으니까 결혼식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웨딩 드레스를 입고 경복궁으로 입궁을 지시합니다. 그래가지고 웨딩 드레스를 입고 명성황후 궁에 들어가요. 네. 그래서 명성황후 기록에 의하면 명성황후가 웨딩 드레스를 입고 세워놓고 애니엘러스를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한 겹 한 겹 벗겼대요. 어. 그래가지고 그 서양 웨딩 드레스의 그 옷 입는 복식이라든가 네. 옷의 구조라든가 어떤 그 서양인의 예복의 어떤 그 형식에 대해서 명성황후가 매우 관심을 갖고 홀딱 뺏겼다가 다시 입혔다 뭐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아무튼 그 서양인 선교사들의 결혼식이 굉장히 화제거리였다. 왕비까지도 그 웨딩 드레스에 관심을 갖고 불러들일 정도였으니까. 그 정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좀 근본적인 이유는 그 오신 분들이 다 어렸을 때였잖아. 20대예요, 20대. 예, 20대, 그러니까 20대. 한참 혈기왕성한 나이에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되게 우리가 27, 여섯 뭐 이런 친구들 와가지고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한 사회에서 대단하십니다 하고 받아들일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쟤들 아직 어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서양 얼굴이니까 잘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문제는 그때 혈기왕성하고 이제 다 호기심이 있을 그런 나이에 이렇게 온다는 그렇게 남녀 간에 이런 그 사랑이 싹 튼다는 걸 막는다는 것 자체가 잘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저는. 네. 네, 아무튼 그 돈 줘가지고 보내는 입장에서는 음. 비용 많이 들여가지고 훈련시켜서 보냈더니 이제 이것들이 어. 네, 뭐 그래서 아무튼 장로교회에서는 그러면 그 여성 선교사가 와가지고 결혼을 하면 선교사직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교사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독자적인 선교사로서의 포지션이 없는 거야. 네네. 야. 아무튼 그러니까 그럼 이제 앞에 지금 서울에 지금 여자는 한 명밖에 없다 그러는 거죠. 애니엘러스 같은 경우는 감리교 선교사랑 결혼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벙커는 감리교 배제학당 교사를 했고 애니엘러스는 그 정신여학교를 설립하고 여학생 교사를 했거든요. 네. 그거는 서로 결혼은 했지만 활동 무대는 달랐기 때문에 그건 또 선교사직이 보장된 거 아닙니까? 활동은 그냥 와도 계속 하죠. 네. 그런데 이제 공식적인 지위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면은 이제 부산에 있는 여자 선교사랑 서울에 있는 남자 선교사랑 결혼을 하면 부산은 그냥 한 명이 없어지는 거죠. 네. 부산에 있는 사람이 이제 여성이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제 살림살이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감리교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부부 목회자 목회 금지법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진급이 지금 안 현재 돼. 있어요. 예, 지금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장로교에서도 제도를 바꿨어야 되지 않냐. 결혼해도 각자 그 선교사로서 인정해주면 되는 이 간단한 문제를 왜 이렇게 만들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때 140년 그 전이라. 미국 사회도 아직까지 되게 가부장적이고 그렇죠. 결혼을 하면은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는 그런 구조로 인식을 했던 모양이네요. 지금도 그래. 한국에 보수적이야. 누구지? 셔워드홀 같은 로제타 홀만 하더라도 결혼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완전히 그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남성들은 나는 완전히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표현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여성들은 이제 결혼하게 되는 거는 내가 완전히 그의 것이다. 어, 음, 그 일종의 소유 개념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걸 보면 음, 지금 거는 분명히 그냥 맥락이 다른 거죠. 음, 결혼하고 하는 게. 그러니까 네. 자기 성을 버리고 남편의 성을 갖게 되는 거니까 음, 이제 그런 정서적으로 그런 정서를 가질 수는 있겠다. 그 당시 19세기적인 분위기에서. 음. 네. 자, 아무튼 그러면 오늘 주인공은 이제 그 캐서린 캐서린 이분이세요. 길머. 예, 네. 빌버. 김호 선교사의 결혼식 때 이제 웨딩드레스 입은 사진이고요. 네, 그때 좀, 소박했네. 예. 네. 그러니까 드레스 한국에서 했기 때문에 치마가 별로 안 그러니까, 펑퍼짐하네. 예. 네. 일단 1897년 12월 12일생이에요. 97년. 네. 1897년. 쿠데타 할 때 태어났네. 예. 네. 그리고 1923년에 미국 남장로의 파송 교육 선교사로 한국에 옵니다. 음, 그러니까 26살에 이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 6월 15일에 이제 자기 동네에서 출발을 해서 음, 6월 26일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요. 그러니까는 12일이 걸려요.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데. 음, 그 다음에 6월 28일에 테프트호라는 배를 타고 이제 한국으로 오죠. 음. 그런데 그 도착이 가츠라 테프트 할 때 그 테프트구만. 네, 네, 맞아요. 이런 아무튼 네, 테프트호를 타고 오고 7월 12일에 일본에 도착해요. 그러니까는 14일 만에 도착하는 거거든요. 빨리 오네. 15일 만에. 예, 엄청 빠르네. 예. 네,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14일 걸리고 바다 음, 위에서 15일 걸린 거예요. 음, 네, 그 그리고 고향이 지금 보니까 미시시피 주인데 네, 미시시피면은 저기 뉴 올리언즈하고 뭐 플로리다 있는 그쪽이잖아요. 그쵸. 좀 그쪽에서 멀죠. 그 미국 대륙의 미국 아메리카 합중국 최남단에서 샌프란시스코면은 그 반대쪽이잖아, 완전히. 그쵸. 북단의 북- 동쪽이라고 해야 되나? 네, 서쪽이라고 해야 북서편. 되나? 예. 네. 그럼 멀죠. 네, 멀긴 그러니까 이제 멀다. 예. 그 거리가 그 거리, 그 시간이 그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일본에 이제 7월 12일에 일본에 도착해서 음, 한국에 오는 건 8월 28일에 부산에 도착해요. 네. 그러니까 좀 한 달 반 정도 이제 일본에 있었던 거예요. 음, 근데 요거는 이제 여름 휴가를 미리 땡겨가지고 일본 구경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이제 구경하고, 그렇지. 이때는 20년대니까 음, 네, 경부선 철도가 개통이 돼가지고 네, 그 부산에 도착한 거네. 인천으로 안 가고. 네. 부산에 이제 도착했다가 대전에 갔다가 이제 목포로 와서 목포 서울은 가지도 않아요. 바로 목포 선교사로 착임을 합니다. 아, 네, 그럼 희한한, 그러니까 그 부산에서 목포 가는 게 오히려 음, 경부선 철도 타고 대전 가서 대전에서 네, 호남선 타고 내려가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제 선교사 동선 나았겠네. 같은 걸 알기가 이분이 참 이제 음, 좋아요. 네, 음. 네. 그래서 9월부터 목포의 선교사로 착임을 했고요. 음. 음, 이분이 이제 배 위에서 편지를 되게 많이 써요. 누구한테? 이제 가족들한테, 가족들한테. 엄마한테, 뭐 누나, 동생한테. 그 그러니까 불특정 저그 다수에게 쓴다 이거죠? 네, 네. 저 발군의 고동님, 네, 우리 캐슬린 길머 얼굴을 네. 좀 확대해 주시면 안 돼요? 얼굴 좀 보면서 아, 네, 네. 얘기합시다. 예. 하여튼 이상한 취향이야. 뭘 취향이야? 아, 얼굴을 좀 자세히 얼굴을 봐야지. 뭘 자세히 봐. 어, 그런 분이 계셨다고 그래도 알면 되지. 너무 이제 아유, 예. 이제 왜 허리를 보여주고 그래? 예, 오케이. 됐어. 그, 맞아, 걔는 좀 이제, 약간 무서운데 왜 눈을 호러물 감았을까? 같아. 예? 네. 아무튼 배에 딱 네. 타자마자 전보부터 쳐요. 그래서 네. 예, 엄마와 가족들에게 음, 증기선의 승선함, 기온 낮음, 음. 예, 증기선은 가라앉지 않을 것 같으나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함. 이렇게 아, 전보를 보내니까 제 가족들을 떠나는 그 씁쓸한 마음이 이제
네. 잘 느껴지죠. 음, 음. 예. 그리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6월 29일부터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어, 네. 근데 6월 29일 편지를 보면은 이 사람이 되게 음, 그 재기발랄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음, 이제 진정한 속사람을 증명할 기회가 생겨서 너무 기쁘다. 음, 그러면서 거저 주어라. 그러면 내가 거저받을 것이다. 라는 음. 성경인지 사전인지 어디선가 있는 말에 따라서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선교사인데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지가 않아요. 음, 성경인지 사전인지 어디선가 본 말에 따라서 음, 네. 제가 받은 만큼 어, 되돌려 주었다. 그러니까 음, 바다에서 배멀미를 심하게 해서 다 토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음, 예. 그러면 이제 어 그러고서는 이제 완전히 이제 그로기 상태가 돼가지고 객실에 들어가서 침대에 뻗어 있는데 음. 11시에 이제 중국인 갑판 이제 직원이 와가지고 차 중국이, 예, 먹겠냐, 예, 네, 쇠고기 스프 마시겠냐, 막 이런 음, 얘기를 해요. 음, 그래서 캐서린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음, 그를 때리고 차 음, 주전자와 크래커 쟁반을 이 바다의 바닥으로 던져버리고 싶었다. 이제 음, 뭐 그런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하는데 이제 매우 그 솔직한 사람이죠. 음. 이게 하루에 6끼를 먹었대요. 배 위에서. 오, 네. 그러니까는 8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아침을 먹고 음, 11시에는 음, 크래커와 티를 마시고 오후 음, 1시에 점심, 오후 4시에 차와 케이크, 7시에 저녁, 밤 음. 10시 30분에는 샌드위치와 코코아를 준대요. 배에서. 와, 그, 뭐, 그, 해군이야, 뭐냐, 해군이네. 그, 먹는 시간 빼면은, 이제, 네. 자는 시간하고 싸는 시간밖에 없는데. 아니요. 그리고 어. 되게 할 거 많아요. 그러니까는 카드 놀이도 하고 보드 게임도 하고 아니, 저기, 어 크루즈 타고 온 거 아니에요? 크루즈. 모르겠어요. 오아시스 템포가 되게 크루즈 타고 온 빠른 걸 거야? 보면은 되게 큰 배는 맞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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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안에 이제 연주하는 밴드가 있대요. 네. 프리스코에서 밴드가 떠나기 해서 되게 슬펐고 새로운 음, 밴드가 왔는데 정말 별로다. 이제 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음, 그리고 배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고 자동 피아노가 또 한 대가 있고 축음기가 있어서 음, 다들 춤을 추면서 시간을 보낸대요. 음. 예. 배에 탄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 캐서린 선교사한테 춤을 청했는데 네. 이제 그 배멀미가 심해서 춤을 추지 못했다. 예. 아, 그리고 그 같이 있는 맥켈리 부인이라는 분이 옆에 있었는데 이분이 되게 까탈스러운 아주머니였나 봐요. 네. 그래 그거는 정숙하지 못한 행동이다. 막 옆에서 그래가지고 음,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담배를 권하는데 담배도 피지 않고 음, 네, 춤을 권했는데 춤도 추지 않았고 음, 뭐 그렇게 옵니다. 네. 음. 아무튼 이 배는 나쁘지 않대요. 뭐 두 배는 나쁘지 명의 않아. 예, 여성 끼경가들이 있고 바람둥이 남자 한 명이 있고 뭐 그렇지만 음, 괜찮다. 음, 예,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6월 29일 그 배 타고 그 다음 날부터 남자들이 이 키티한테 이분 뭐지 별명이 키티거든요. 애칭이 키티한테 키티. 이제 추파를 어. 던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 아니, 일단 그거 한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거 좀 뭐야? 어떻게 알아, 당신? 그 기록에 몰라. 있어요, 이게? 그 편지가 다 이제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는 그 편지를 아, 쓰거든요. 편지를 통해서 알게 된 거구나. 예. 네네. 그래서 가판에 가서 내가 날치를 보여줄게. 그래 남자가 먼저 와요. 네. 네. 그래서 날치를 네, 보러 갔긴 했는데 이제 정말 가서 보고 왔대요. 네. 아, 그게 뭐야? 좋았겠다. 네. 날치를 네. 보고 왔고 예. 그리고 네. 그 다음 날에는 네. 해군 의사가 와서 음, 말을 걸어요. 음. 그러면서 내가 어디선가 당신을 본 것 같다. 그래서, 네. 뉴욕에서 음. 봤었나? 아니면 어디 주둔지에서 봤었나? 이런 야, 너, 얘기들을 하죠. 너무 지부한 그 작업 멘트잖아. 그치. 우리 어디선가 아, 본 적 있지 진짜. 않아요? 이거 아까 이거잖아요. 나 네. 아는데? 뭐 이러면서. 네. 아이고, 참, 예,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이제 좀 얌전을 떨었다, 자기가. 예. 음, 음, 예, 뭐 음.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 네. 다음에
7월 6일 금요일 편지를 보면 파티가 있었어요. 배 위에서. 그래서 다들 드레스를 입고 퍼레이드를 벌여서 그 중에 제일 멋진 사람한테 상을 주는 그런 거였나 봐요. 그러니까 안에서 이제 승객들을 상대로 한 이벤트를 연 거죠. 네. 그러고 나서 다시 옷을 갈아입고 데이트를 했대요. 키티는 데이트를 했는데 1번 에피소드지만 글로 쓸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뭔가 글로 차마 쓸 수 없는 무슨 행동을 한 것 같아요. 키티가. 네. 이거 좀 갑자기 타이타닉이 생각이 나네. 지금 예. 제가 우리 카톡방에 네. 구글에서 검색해서 태프트홀을 그림을 확보를 했거든요. 네. 네. 우리 달고의 고독이 한번 공유해 주면 좋겠네. 네. 그때 사건이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태프트홀의 네.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뭘 또 그걸 참. 아니 재밌잖아 이게 타이타닉. 그래. 타이타닉. 테프토로 사진을 띄울게요. 네. 이게 태프트홀입니다. 네. 진짜 큰 배네요. 타이타닉이랑 비슷하게 생겼다, 진짜. 타이타닉은 굴뚝이 4개인데 네, 태프트홀은 굴뚝이 1개니까 타이타닉보다는 작은 배라 볼 수 있겠네. 그럼 현대 굴뚝 없는 배는 그냥 초소형 배냐? 그게 말이 돼? 시대가 다른 거죠? 안 그래? 증기기관이 아니, 굴뚝 숫자로 배 크기를 얘기하는 건 너무 구시대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때는 구시대의 배니까. 그래요? 알았어. 지금은 그림인데 음. 제가 지금 방금 또 지금 사진을 찾았거든요. 네. 사진 또 공유를 하겠습니다. 우리 홍 박사 참 열심히 답니다. 네? 그런 것도 어디서 찾아가지고 진짜. 빨리 주십시오. 예, 잠깐만요. 이놈 봐라. 이놈 봐라. 일단 얘기를 진행하시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7월 6일에 첫 번째 데이트를 했어요. 네. 그리고 7월 8일 이틀 뒤에 네. 두 번째 남자가랑 데이트를 해요. 나 좀 힘들다 이제. 좀 읽어보면은 오늘 오후 2번 갑판 에피소드 발생. 제 취향은 아닌 신사가 꼭대기에서 둘만의 시간을 갖자고 했어요. 저는 우아하게 허락하고 위로 올라갔어요. 취향이 아닌데 허락을 했어. 네. 배 위 꼭대기 이 위쪽 어딘가에 이제 전망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가 로맨틱한 위치에 의자 2개를 놓았고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이걸로부터 시작해서 투탕카문 왕, 버킹엄 공작 또는 부처를 따르는 사람들의 역사까지 이런 불행한 일이 있네 아직 막이 올라 시작되기도 전이었어요.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되게 잘난 척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뭐 투탕카문 뭐 불교 신자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손에 키스를 하려고 하질 않나? 아니면 그 이상이었을지도 몰라요. 갑자기 저를 자기야 뭐 이렇게 부르지를 않나. 그리고 쓸데없는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키티 입장에서는 자기 취향도 아닌 애가 이제 데이트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 받아주기는 했는데 얘가 이제 선을 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 좀 쳐냈는데, 그러니까는 이 남자가 키티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구닥다리 같으니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절대로 재미를 보지 못할 거예요. 고상한 척하기는. 네. 나 좀 힘들어. 너도 좋아서 여기까지 따라온 거 아니냐? 여기까지 왔으면 뭐 게임 끝난 거 아니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슨 모텔이야. 뭐야? 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남자를 같은 날, 스웨덴에서 한 젊은 미남과 서로 축하를 주고 받는, 그 20살짜리 젊은 남자애였대요. 얘는 잘생긴 미남이에요.
예. 그래서 그 남자가 온통 예, 자기한테 시간을 쏟아라. 뭐 너의 예, 특기를 이용해서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라. 뭐 이런 예. 얘기를 했다. 뭐 예. 참나. 그는 참 귀찮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쳤다. 배 위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와, 미치겠네. 선교사들이 예. 네 오면서 뭘 했을까 뭐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음, 읽고 가서 선교지에서 할 일들을 그렇지. 곱씹으면 이거가 아니었던 그렇지. 거예요. 예. 음, 배에는 배 나름대로 즐길 거리가 굉장히 많았고 음. 예, 신나는 모험의 순간들이 많았다는 거죠. 예. 그래, 나중에 결론 어떻게 맺을 건지 머릿속에 있는 거죠, 손 박사님. 아, 네, 그럼요. 아, 네네. 그럼요. 오케이. 나 없는 네. 줄 알고. 아무튼 배에서 얘기는 그 정도 하고요. 네. 네. 아, 또 이제 있어? 한국에 와서. 아, 예, 왔어요. 이제 9월에 목포 선교사로 착임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교육 선교사로 해서 뭐 목포에 있었던 정명여학교에 선생을 해서 나중에 이제 뭐 그 여학교의 학생들이 막 동맹 휴업해가지고 막 그 선생 음, 물러가라 뭐 이런 거 할 때 학생들이 음, 이제 좀 그 다독이고 뭐 이러던 역할을 하기도 했었어요. 음, 근데 이제 9월 24일, 그러니까는 음, 23년 9월에 한국에 와서 음. 9월 24일에 부상을 당해요. 하하. 그, 예, 아이들을 이제 하고 음, 놀이를 가르치고 있었대요. 여자애들한테. 음, 놀이를 가르치다가 바위에서 미끄러지면서 오른손을 짚었는데 오른손 음, 손목뼈가 골절이 됩니다. 네. 아이고. 그리- 네. 그리고 근처에서 일하고 있던 윌리엄 길머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음, 치료를 해줘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오른쪽 팔을 부러진 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는 음, 제대로 활동을 못 하니까 뭐 예. 편지 쓰는 거 좋아하니까 내가 타이프라이터도 빌려주고 타자기 빌려주고 음, 먹을 때 음식 같은 걸 잘라주고 뭐 이랬던 거예요. 음, 예. 그러고 나서 11월 10일, 그러니까 한 음. 달 보름 후에 길모아와 따로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해요. 근데 같이 목포에 있는 사이인데 서로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하거든요. 네. 예. 그 온 지 한 달 반 만에 이미 이제 썸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근데 이거 기독교사 맞아. 아니,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그 미시사에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기독교에 뭐 정사가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네. 외부의 역사를 기독교 야사네요. 야사 아니죠. 야사가 아니라, 야사 야한데 이거. 예, 어쨌든 아니, 예. 그렇다고 이 사람이 그 자기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음, 이분의 10월 7일 편지를 보면 음, 조선인 학생들한테 영어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음. 너무 재미있어서 죽을 지경이다. 이런 편지를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 이제 그러면은 예, 좀 잘해줘야지.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음, 연애도 빨리 시작한 거죠. 예. 예, 11월 10일에 이제 길모한테 이제 편지를 따로 하기 시작하고 음, 21일 편지에 나 외롭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제 아, 생각에는 이제 예, 사인을 준 거죠. 예. 음, 나 외로워. 예. 1923년 11월 21일에 외로움을 토로하기 시작하고 음, 이듬해 2월 28일에 예. 음, 빌모 선교사와 결혼을 약속합니다. 아, 자, 지금 계속 배가 나오니까 네. 예, 제가 이 캐서린이 일했던 정명여학교 사진을 공유를 했으니까 사진을 음, 바꿔주세요. 예, 아,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일할 바뀌었나요? 때, 예, 예, 여기에서 일할 때, 저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죠. 다음 게 더, 네. 네. 목포 정명여학교입니다, 여기가. 네, 네. 여기에서 이제 일했던 의료 선교사고요. 자신이 이제 여기에선 가명인 것 같아요. 앨리스라고 하는 학생이 굉장히 말썽꾸러기였는데 음, 이제 그 학생을 전담해서 이제 굉장히 이 캐서린 선교사가 음, 열심히 교육을 했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음, 뿌듯함도 느끼고 음, 이 아이에게서 천사의 날개에 싹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도 이제 그건 있었지만 음, 너무 사랑한 거지. 이제 길모를요. 그래서 2월 28일에 길모와 결혼 약속을 하고 음, 2024년 6월 2일에 결혼을 합니다. 음. 네.
그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편지들을 이제 남편도 가족한테 보내고 이 키티도 가족한테 보내는데 그 남편이 보낸 편지를 보면 음, 2월 28일에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음, 자 암모니아수를 준비하시고 찬물을 많이 가져오시고 손에는 부채를 들어주세요. 음, 좋아요. 네, 그럴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모든 걸 고백할게요. 저는 음, 지금 뭐든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지난밤 음,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여성이 저와 결혼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음. 얘도 좀 재밌는 친구인 것 같아요. 예, 재밌는 친구. 예, 재밌는 친구예요. 예. 키티도 집에 보낸 편지를 보면, 네, 제가 사랑하는 이 멋진 의사 남성에 대해 더 빨리 말씀드리지 않는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용서하세요. 부당했지요? 음, 이제 고백할게요. 저는 음, 길머 박사를 만난 첫날부터 그를 사랑했어요. 네. 음, 그러지 않으려고 했어요. 원하지 않았고 2주 전까지도 제 마음과 투쟁했어요. 결국 음, 싸움에서 졌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성에게 굴복하고 말았어요. 음. 저는 완전히 그의 것이에요. 네. 그- 근데 뭐 이렇게 투쟁한 것 같진 않아요. 네. 편지를 주고받는 빈도라던가, 예, 그 음, 안에서 외로움을 토로하는 이 무수한 그 연종의 마음들 같은 것들을 보면, 네. 음, 음. 하지만 이제 뭐, 네, 그렇게 말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다시 이제 두 사람의 사진으로 돌아가서, 덥다. 네. 아, 너무 더워. 어, 왜 그래요? 드디어 이 무슨 길모라고요? 이 의사가? 캐서린. 아, 남자요? 아, 네. 남자. 아, 네. 남자, 약간 윌리엄 길머예요. 윌리엄 길모라는 예. 분이. 근데 둘 다 20대 맞아요? 내가 보니까 둘 다 50대 같은데. 아니, 1990년대 한국에 그, 뭐지? 전국 노래자랑에 나온 20대들 사진 한번 보세요. 그거 봤어. 네. 지금이랑 예. 달라요. 아, 음, 저 네. 80년, 1990년대까지도 그랬어요. 예. 네. 네. 이제 20, 양해해 20대들. 줍시다. 네. 네. 조금 더 어, 확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어. 근데 캐서린이 약간 얼굴에 장난기가 살짝 보이네. 네. 아, 너무, 엄청 눈이 크시네. 예. 진짜 재밌는 사람이에요. 누가? 네. 저 이 책 캐서린이? 보고 이제 이 캐슬린이라는 사람한테 푹 빠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막 참. 집에 편지를 보내는 것들이 이제 시어머니한테 보내는데 음, 어머니는 완벽하게 멋진 분이세요. 왜 이렇게 음, 얘기하냐면은 음. 햄을 보냈다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뭘 그래 보냈다고? 햄은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네. 어, 그 이제 그리고 햄이 도착한 날 편지를 또 썼는데 음, 빌리가 햄을 꺼내자 저는 갑자기 괴성을 질렀어요. 그쪽에 들리세요? 어머니, 햄은 저희 삶의 기쁨이에요. 이제 뭐 스팸은 나의 행복이에요. 아, 지금 네. 그 햄 네. 맞아요. 나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 그 햄이 그 그 햄 햄 맞, 맞아요. 그 햄이지. 소세지. 예. 네. 그러니까 한국에 있으면서 목포는 음, 그 광주 목포는 여기 생고기거든요. 음. 생고기. 우리 그 네. 목포에서 근무했잖아, 우리 날모. 그리고 제가요? 절, 절, 아니, 저는 전라도 이제 강진에서 근무했지, 강진. 강진인데 예, 목포를 자주 갔죠. 아무튼 전라도는 생고기 많이 먹잖아요, 생고기. 전라도가 생고기를 많이 먹는다고요? 예. 아니에요. 생고기도 육, 먹겠지. 근데 햄은 안 육사시미. 먹겠지. 예, 그러니까 익히지 않은 내 걸 먹을 거. 말은 전라도에 갔을 때 소세지 같은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먹고 음, 싶었겠어요. 음, 미국에서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건데. 그건 네 마음대로 생각하시고. 네. 그리고 예. 이제 신혼도 되게 달콤했던 것 같아요. 아, 그 1925년 1월 20일에 쓴 편지를 보면 네. 어머니 빌리는 살이 찌고 있어요. 저는 그게 행복해요. 이제 이렇게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음, 남성들이 결혼해가지고 음, 네, 신혼에 이제 살이 팍팍팍팍 찌잖아요. 이제 그런 음, 경험을 같이 이제 공유하고 있는 사이인 거죠. 우리와 음, 저분은. 네. 음. 어쨌든 네. 네. 25년 6월에 편지를 보면 임신을 음, 해요. 네. 음, 그리고 1926년 3월 16일에 딸을 출산을 해요.
예, 딸의 이름도 캐스린이에요. 스린. 네,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남편이 이제 편지를 쓰거든요. 네. 1926년 3월 22일에 음. 사랑하는 어머니 3월 16일 화요일 오후 1시 20분에 음. 캐스린 뉴먼 길머가 태어났습니다. 음. 몸무게는 정확히 3.6kg, 모든 면에서 완벽한 아기입니다. 음. 캐티는 아기가 어머니를 닮았다고 합니다. 음.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자랑스럽고 행복할 뿐입니다. 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너무 좋으십니다. 둘 다 건강합니다. 예, 이렇게 편지를 써요. 음. 그리고 5일 뒤에 1926년 3월 27일 다시 이제 남편이 자기 엄마한테 편지를 써요. 음. 사랑하는 엄마, 아직 2시간도 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갑자기 우리가 사랑하는 키티를 하나님께로 불러드리는 게 좋겠다고 결정하셨네요. 음. 네, 그러니까 이 캐서린 길머 선교사가 아이를 음. 낳고 11일 후에 이제 사망을 한 거예요. 음. 예, 키티는 분명히 괜찮은 상태로 잘 어울렸고 식사를 하고 있었고 아기가 태어난 후 11일이 지났죠. 그 시점에서 혈전이 만들어져서 키티의 뇌에 꽂혔어요. 키티는 거의 즉사했습니다. 즉사했다고요? 즉사. 어. 아이고. 그러니까 네. 그 약간 임신 출산 후유증 같은 거네. 그러니까 뭐 혈전이 이제 뇌 음. 혈관을 막아서 네. 음. 이제 음. 자, 밥 먹어. 남편 입장에서 자, 여기 밥 음. 먹어. 그래서 얘가 맛있게 먹는 걸 보고 음. 자기도 식사를 하려고 옆집에 와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 막 저쪽에서 누가 와가지고 빨리 와보라고 급하다고 해서 갔더니 이미 이제 뭐 그 15분 어. 정도 되는 사이에 그 캐서린 여기 길면서 이게 너무 아, 무서운 얘기잖아, 갑자기. 네? 그러니까 나 갑자기 너무 아까 무서운 내가 이거 얘기라고. 농담처럼 이거 호러 어. 아니냐 그랬는데 어우 진짜 갑자기 막 사람을 죽이고 그래. 그니까, 무서워 죽겠네, 아, 진짜. 갑자기 아무튼 제, 소름이 막 돋네. 아, 이 음. 길머가 음. 근데 이제 2시간 아내가 죽고 2시간 만에 이제 편지를 쓴 거잖아요. 예. 네, 나한테 너무 견디기 힘든 일이다. 음. 딸은 그래, 살았어요? 예, 딸은 살았어요. 딸은 그래서 음. 데리고 이제 미국으로 가요. 딸이 이제 여행을 음. 할 수 있을 만큼 큰 다음에 그때까지 음. 주변에 다른 이제 여성 선교사들이 애를 봐주고 뭐 이래가지고 음. 조금 키워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죠. 어쨌든 아내가 죽은 지 2시간 뒤에 쓴 편지에 이렇게 써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미친 것 같지 않아요? 그니까. 아니 아내가 죽었는데 2시간 후에 편지를 쓸 수 있다는 거는 도대체 어떤 정신 상태예요? 솔직히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쵸. 그리고 아니, 거기에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무서워졌어, 나한테 진짜. 족하다. 나 무서워. 무서워. 네. 뭐야, 어, 어. 이게. 예. 그런데 그 뒷문장을 보면 얘가 지금 와. 마음이 무너져 있다는 것도 보여요. 사랑하는 엄마, 저를 어. 계속 사랑해 주세요.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그 살짝, 마음은 무너지고 있는데 예, 어떻게든 예.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또 선교사로서의 어떤 신앙으로서의 굳건함도 지키고 싶은데 잘 안 되고 막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모습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게 지금의 관점에서 옆에 아내가 죽었는데 2시간 후에 편지를 쓰고 있으면 약간 이상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요즘 관점에서는. 음, 그쵸. 근데 편지 쓸 이때 정신이 어딨어. 예, 근데 이때는 응. 편지라는 매체 밖에는 지금의 이 응.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편지밖에 없잖아요. 전화도 국제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편지라기보다는 그냥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 마음이 그러니까 그 힘드니까. 예.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그 미국 본국에 있는 부모님한테라도 막 탄원을 하는 거지. 예. 음, 그래서 그 지금의 이 그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다 잡으려고 음. 그래서 편지를 썼겠다라는 생각도 드네. 이때는 그게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니까. 그렇죠. 여기는 그쵸. 굉장히 고립감이 있는 외국인이 몇 명 되지 않는 한국이라는 아주 고립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해가 또 되기도 하네 한편으로는. 그리고 이제 전보를 보내요. 전보는 되게 빨리 도착했나 봐요. 음. 네. 그, 그래서 이제 하. 그 남편의 엄마가 음. 이제 키티의 엄마한테 편지를 쓰는데요. 음. 네, 그 자기 남편이 엉엉 울면서 그랬다는 음. 거예요. 내가 키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 음.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지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음. 자식이 이제
한국에 가서 결혼을 했는데 음, 이 부모들은 그러니까는 사위가 된 사람이라든가 며느리가 된 사람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거죠. 음, 예, 그냥 편지와 사진으로만 아 얘네가 결혼을 했구나, 와, 너무 축하한다. 그리고 또 죽었다는 소식도 받고. 음,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음. 그 잘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그 지금, 야, 열애했네, 이러면서 이렇게 낄낄거리고 있다가 갑자기, 네. 죄, 그 저는 요 죄송해지, 반전을 넣고 어, 싶었는데, 그러니까는, 죄송해지네. 예. 네. 아, 이게, 사과드립니다. 네. 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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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캐서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히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 감정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러니까는 우리는 단지 이제 뭐 로제타 홀이 자기 남편을 언제 잃었고, 그 다음에 딸이 언제 음, 죽었고, 이제 막 음, 뭐 이렇게 몇 월 며칠에 누가 죽었다 뭐 음, 이래서 아 참 음. 슬펐겠구나 하고 많은데 네, 그거를 이렇게 차근차근 이 사람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네, 네, 도대체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무엇을 뭐 음, 이런 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음. 인간 대 인간으로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네. 어쨌든 아, 음, 네, 지금은 보통 이제 캐서린 길머의 그 묘가 이제 호남 신대에 있는 그 음, 선교사 묘역에 이제 있고요. 음, 음, 그 가서 보면은 이제 이 캐서린은 이제 한국에 그냥 묻혔고, 음, 네, 그 가족들이 와서 이제 뭐 뭐랄까 유산 같은 거 정리를 해서 이제 남편 쪽에 넘겨주고, 네, 어, 시신 여기 묻고 이제 음, 끝난 거죠. 네. 음, 하지만 지금 이제 그 후손 분이 이제 이 편지를 다 모아가지고, 음, 한국에 이제 서정훈 교수님이라고 옛날에 장신대 총장 하셨던 분이 있는데, 네, 음, 그분이랑 해서 이제 이렇게 책으로 나온 거죠. 음, 네. 그래서 뭐, 아, 로제타 음, 홀 일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음, 이제 음, 여성 선교사들이 남긴 아주 내밀한 기록들이 이제 차근차근 이제 음, 계속해서 번역돼가지고 출간들이 되고 있는데, 음, 음, 이런 책들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진짜로 선교사들이 어떤 감정을 갖고 한국에서 살고 죽고 사랑하고 일하고 했는지를 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여러분, 우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